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 고를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메뉴판에 적힌 13,0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주춤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밥은 우리 지갑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잔은 든든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도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2026년, 지금 현실은 냉혹합니다. 서울 시내 냉면값은 이미 13,000원을 넘어섰고 삼계탕 한 그릇에 2만 원을 태워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 들어간 곳은 근처 햄버거 가게입니다. 7,000원대 세트 메뉴를 결제하며 우리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솥밥 한 그릇 가격이면 햄버거 세트를 먹고도 편의점 커피 한 잔 값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고기를 사오고 정성껏 육수를 우려낸 우리 동네 사장님의 국밥이 왜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비싸야만 할까요? 사장님이 갑자기 욕심이 많아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힘이 우리 식탁의 가격표를 조작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메뉴판의 가격 차이 뒤에는 거대 자본의 시스템이 개인의 정성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잔혹한 경제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격차의 근원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사면 싸다는 수준을 넘어선 전쟁입니다. 동네 국밥집 사장님이 새벽 시장에서 양파 한 망을 사올 때 프랜차이즈 본사는 양파를 톤 단위로 계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협상력의 차이입니다. 도매업자 입장에서 국밥집 사장님은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일 뿐이지만 1,000개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갑입니다. 대기업은 농가와 1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하는 계약 재배를 통해 기상이변이나 물가 폭등에도 원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집니다. 하지만 개인 식당 사장님은 매일 아침 뉴스에서 들려오는 배추값 폭등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전부터 개인은 대기업의 원가 방어막을 뚫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이 원가의 격차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넘어가면 더욱 벌어집니다. 프랜차이즈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산지를 찾아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호주에 가뭄이 되면 미국산으로,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브라질산으로 즉각 수입선을 갈아치울 수 있는 물류망과 정보력이 대기업에게는 있습니다. 반면 국밥에 들어가는 돼지고기와 사골은 어떨까요? 개인 식당은 정해진 정육점이나 중간 도매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지구 반대편에 가격 변동을 이용해 이득을 챙길 때 우리 동네 사장님은 국내 유통망이 매기는 높은 수수료를 고스란히 감당하며 고기를 사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와 자본의 사다리가 애초에 다르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욱 잔인한 건 인력 운영과 시스템의 효율성입니다. 개인 식당 사장님들은 흔히 내 몸 하나 갈아 넣으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이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선택입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고기를 썰고 서빙을 하는 동안 정작 식당의 매출을 올릴 마케팅이나 새로운 메뉴 개발, 그리고 경영 전략을 고민할 시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철저하게 인간의 노동을 표준화했습니다. 숙련된 요리사가 없어도 본사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는 최저임금의 압박에서 개인 식당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키오스크 한 대가 사람 한 명의 몫을 하고 중앙 집중식 주방인 센트럴 키친이 주방 인력의 90%를 대체하는 구조 속에서 개인 식당 사장님의 정성은 효율이라는 이름의 칼날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여기에 우리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뻔한 맛의 프랜차이즈를 찾을까요? 인간의 뇌는 2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살던 시절부터 불확실성을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낯선 식당에 들어가는 건 일종의 인지적 도박입니다. 10,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는데 맛이 없거나 위생이 좋지 않다면 그 손실감은 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면 맥도날드나 맘스터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 맛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인간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의 기쁨보다 돈을 날렸을 때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프랜차이즈는 맛을 파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팝니다. 개인 식당이 이 심리적 장벽을 넘으려면 엄청난 평판이나 마케팅이 필요한데 개인 사장님에게 그런 여유 자산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새로운 지배자, 배달 플랫폼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2026년 현재 배달 없는 식당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수수료 체계는 철저하게 규모가 큰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광고 노출 상단점이나 배달비 지원 혜택을 받아내기도 하지만 개인 식당은 매출의 20%에서 30%에 달하는 수수료와 배달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한 그릇 팔아 1,000원 남기기도 힘든 세상에 플랫폼이 가져가는 몫은 개인 식당 사장님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자사 앱을 개발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진화하지만 개인 식당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상납하며 연명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원리 또한 개인 식당에게 가혹합니다. 임대료가 비싼 목 좋은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늘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임대료가 비싸면 음식값도 비싸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가성비를 유지합니다. 이건 건물의 가치와 연관된 자본의 논리입니다. 유명 브랜드가 입점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유동인구가 늘어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 위험이 적고 건물의 몸값을 높여주는 대기업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반면 개인 식당 사장님은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들어와야 하고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부르고 가난이 가난을 부르는 이 굴레 속에서 개인 식당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가격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식당은 철저한 약자입니다. 15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한 국밥집 사장님이 가격을 1,000원 올릴 때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골 손님들의 실망 섞인 한마디가 무섭고 혹시라도 손님이 뚝 끊길까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본사는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격 인상 시점을 결정합니다. 전 국민이 투덜대도 시스템적으로 일괄 인상을 단행하면 소비자는 결국 순응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의 가격 인상에는 물가 탓을 하며 지갑을 열지만 단골 식당 사장님의 인상에는 야박하다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개인 식당은 감정과 관계라는 족쇄에 묶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결국 원가 상승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쓰러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개인 식당 사장님들은 이미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때문에 적자가 나도 쉽게 폐업하지 못합니다. 이 지지부진한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사장님의 자산은 야금야금 자본주의 시스템 속으로 흡수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브랜드를 리뉴얼하며 끊임없이 몸집을 가볍게 유지합니다. 개인이 정에 이끌려 고통을 감내할 때 시스템은 숫자에 따라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임대문의 딱지와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의 대비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프랜차이즈가 주는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은 분명 현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자본주의가 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뒷면에는 우리 동네만의 고유한 맛과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모든 식당이 공장형 시스템으로 바뀌고 모든 메뉴판이 똑같은 로고로 채워지는 세상은 과연 우리가 꿈꾸던 풍요로운 미래일까요? 규격화된 맛은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메뉴판에 13,000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숫자에 담긴 진심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을 누비던 발걸음, 무거운 솥 앞에서 몇 시간씩 육수를 저으며 지켰던 고집, 그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말이죠. 그 가격은 단순히 재료비와 인건비의 합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인간적인 가치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기계가 만든 음식만을 먹으며 기계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음식은 늘 계급과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향신료가 부의 상징이었듯 현대사회에서는 정성이 들어간 슬로우 푸드가 새로운 사치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국밥보다 저렴해진 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효율성 중심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지표입니다.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조차 자본의 계산기에 의해 통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프랜차이즈와 가격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거대 자본이 만든 시스템을 개인이 이길 방법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승부해야 할 곳은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사장님만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연결과 독창적인 경험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정답을 파는 곳이라면 개인 식당은 이야기를 파는 곳이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찾아오게 만드는 그 식당만의 향기와 온기가 남아있는 한 자본의 시스템은 결코 사장님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정체성이 곧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되어야만 이 거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효율성이라는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조금은 비효율적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한 끼를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우리 동네의 작은 등불들을 지켜내는 소중한 투표가 될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느리고 서투며 정성이 담긴 곳에서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점심 한 끼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7,000원짜리 햄버거의 편리함 속에서도 13,000원짜리 국밥 속에 담긴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하루를 기억하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점심 메뉴판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신 점심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가격 속에 담긴 가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